안녕하세요. 보험구조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얘기를 못했는데 금소법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금소법, 그거는 이제 이게 어떤 특별법이라 그랬죠. 예. 소비자를 위한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보니까 예. 이제 다른 데 있는 법, 은행법, 보험업법 이런 데서 중요 기능을 다 갖고 온 거죠. 예. 갖고 오면서 이제 거기서 사전 예방적 기능, 뭐 사후 구제적 기능이 예.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사전 예방적 기능 중에서 예. 그 이제 6대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네.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네. 설명 의무, 불법 영업 금지, 부당 권유 금지, 불법 광고 금지 네. 6개 이제 요렇게 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 위반했을 때는 이제 사례별로 위반했을 때는 이제 가태료가 물어지는 거죠. 가태료 잘 틀리더라고요. 예, 가태료 틀리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제 기준이 뭐 인공지능이나 AI 기능을 해갖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걸 아직 그거는 보완을 해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가태료는 설계사나 대리점이 물어내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예전에는 350만 원이었는데 적합성, 적정성은 이제 개인인 경우는 1,000만 원, 법인인 경우는 2,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설명 의무 밑에서부터 불법 영업 금지, 부당 권유 금지, 부당 광고 요 네 개는 350에서 3,500으로 갔어요. 10배 뛰었네요. 예, 10배 뛰고 이제 7천만 원 법인. 네, 법인은 그렇게, 7천만 원. 요게 이제 그걸 어길 때마다 가태료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아직 이제 시행령이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요 가태료 기준은 건수보다는 계약자 인당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끼친 예. 계약자 인당으로 예. 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행령 확정되거나 또 다시 한 번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피해자가 3명이라 그러면은 3배 되니까 그것도 금액이 상당하네, 그죠? 금액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1억이 넘어버리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내는 징벌적 가징금이랑 징벌적 가징금인데 우리는 지금 사안으로 다루면 이걸 금융기관 전체로 다루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설계사나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이게 뒤에 사후적 구제가 뭐 5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하는 부분이면 계산을 하면 막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다 합해서 예. 뭐 1억이 넘으면 아마 최소한도 1억이 들어갔습니다. 하는데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후적 구제로 이제 청약 철회건이 나와요. 그다음에 위법 계약 해지건이 나와요. 네. 두 가지가 이제 큰 권한인데 청약 철회는 이제 보면은 펀드 7일, 대출 14일, 그다음에 보장은 15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약관에 보면은 15일로. 한 달 원래 자동차는 한 달 내에 있고 또 약관에 따라 장기는 3개월도 있고 한데 이걸 왜 요랬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위법 계약 해지건입니다. 예. 위법 계약 해지건은 시행령을 보니까 5년. 예. 5년 계약 맺은 날로부터 5년, 5년, 예. 안 날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이잖아요. 아니 5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험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제 납입보험료는 뭐 100만 원짜리를 종신을 받았다. 그럼 1년이면은 1,200. 5년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진금을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낸다고 생각하면은 50% 내야 되잖아요. 6천에 50% 3,500만 원. 그런 게 막 모이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죠. 보험은 이제 사실은 이제 보험을 이제 나는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뭐 이렇게 돼갖고 민사소송이 가면은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약관 규제법에 적용을 받다가 보니까 5년 넘어도 되잖아요. 5년 넘어도 제가 7년까지 해준 사례도 있다니까요. 모르면 난 못 들었다.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7년까지 또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요 위법 해지 요건은 보험 쪽에는 조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덜한데 펀드나 이런 건 굉장히 크죠, 사실은. 펀드가 문제겠구나. 분쟁 조정 중에는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건 있던데요. 그 뭐 분쟁 조정 시 이탈 금지 원칙 해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분쟁 조정이 됐을 때 분쟁 조정 하면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걸 이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민사 조정을 열 경우가 있는데 그걸 2천만 원 이하는 못하게 하는 부분. 그런 게 이제 이번에 좀 들어갔고 분쟁 조정 부분에 이제 소비자단체 참여하는 게 뭐 경력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부분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조정위원도 뭐 예. 금융권 50%, 소비자 측 50%.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정위원들이 15년 이상 경력자로 이제 나와 있고, 사실은 여기 입법할 때는 뭐 좀,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면은 30일 동안 금융감독원이 조정하고 네. 분쟁 조정으로 가는데 사실은 보면 분쟁 조정 거의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분쟁 조정을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분쟁 조정했을 때 당사자가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시행령 확정되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해야 될 부분. 초안에는 뭐 참석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시행령 나왔을 때는 없는 것도 나오니까 확정되는 거 보고 이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 소비자가 참석할 때 금융권에 있는 그 자료를 요구하면은 예. 제출해야 된다. 예. 제출 의무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건 요번에 있는데 어디서가 문제냐면 개인신용정보위원회에서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검토 중으로 거기서 일단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이제 금융교육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금융교육인데 금융교육도 이제 이번에 좀 뒷부분에 강화가 돼 있고 이런 게 이제 그 전체적인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업계 종사하시는 뭐 설계사나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지금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종사한 뭐 전속 대리인들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 보험 대리점 GA 그러니까 GA. 비전속 그 보험 대리점 소속한 분들이 굉장히 이제 영업에 위축이 오고 그러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속된 말로 왜요? 보험을 그린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자기 계약을 뭐 이제 뭐 어떤 이유든지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하든가 무슨 이유든지 자기 계약을 하는 그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조직을 이제 자기 계약을 하든가 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이제 사실은 금융기관과 가태료 이런 그 당사자들 가태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시장에서 도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뭐 이제 고객한테 설명 잘하고 정도 영업 하시는 분한테는 뭐 그럴 게 없는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뭐 힘들겠네, 그죠?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어떤 소비자권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잘못돼 갖고 진짜로 한 분 크게 맞으면은 완전히 도태가 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는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런 거는 참 아직 이제 좀 더 뭐 법원에 가든가 유권 해석이 더 나와야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검사들 조사하듯이 이렇게 뭐 CCTV 설치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요사이 이제 여기 이걸 하다가 보니까 검소법이 되면은 이제 그 CCTV 하는 부분, 전원 녹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왜 모니터링 할 때 뭐 막 빠른 말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설명하고 한 5분 있다가 숙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받아쓰기 식으로 뭐 하자는 데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어떤 보완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당장 현업에서는 이런 그 변화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 흐름이 그러니까 뭐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영업이나 영업 우리 보험에서 아까 전번에 얘기한 어떤 GA 부분이 특히 전속사 비전속사 다 굉장히 위축이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들었다고 5년 내에 계속 내가 잘못 들었다고 이의 제기해버리고 이러면 이게 징벌적 가시금까지 받으니까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위축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정말 이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은 그걸 갖고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작가님 그게 말이 그렇지 굉장히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례 하나를 뜯어갖고 그거를 다 교육을 시켜갖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완숙으로 이해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설계사들 부분 판매 종사자나 또 이렇게 우리 그 계약자들한테도 설명을 제대로 또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해주자면은 특히 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면책사항 이런 거를 설명을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 날 시행되기 전에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이 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해갖고
종사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사자나 보험 계약자들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농협에 가입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으니까 사실은 보험회사 하는 게 더 유리한 부분도 그렇죠. 있잖아요. 저 같으면 뭐 예. 우체국이나 농협보다는 일반 그 금속법 적용을 받는 뭐 금융기관에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이런 거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고 엉터리로 뭘 이렇게 자기 작성 계약을 하든가 자기 계약을 하든가 이런 거는 이제는 도태돼야 될 시간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실무를 모르고 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로 제대로 입법을 이해하고 그 입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입법을 그 대신 어떤 극복이라기보다는 이 입법에 맞게 우리가 영업을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3단계로 좀 나눠 갖고 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 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뭐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방카슈랑스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의 딸이 이제 은행도 나름 이제 자율조정이 잘 돼갖고 어떻게 보면 은행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보험회사도 이제는 완판을 하자, 완전 판매를 하자 여기에 가깝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면 굉장히 좀 좋아지는 환경이지만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굉장히 위축돼 있을 때 이 법까지 적용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또 한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법이 지금 금융소비자법이 보완해야 될 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가진 것마다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이 소송했을 때 가진 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3배 조라는 부분,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분쟁 조정이 됐을 때는 금융기관이 거기서 이제 이의나 법원에 소송을 못하게 하는 거, 뭐 편면적 이제 제소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부분 해갖고 이게 지금 입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융기관은 꼼짝달싹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한 번 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방송 들으시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Q&A 형식으로 해서 다음번 방송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 금융소비자법은 정말 우리 작가님이랑 저랑 좀 많이 소통을 해갖고 자꾸 좀 내용을 갖다가 좀 잘 전달을 해보는 게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뭐 3월 25일 전후 해가지고 뭐 실제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이후에 그 뭐 실제 문제된 건 위주로 해서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